네, 시장이 부진합니다. 디커플링도 이런 디커플링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요. 자, 그런 과정에서 시장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멘텀들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플로우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열호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공개해 주시죠. 자, 간밤 미국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과연 AI와 관련해서 신제품 같은 것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자세하게 나온 내용들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AI에서 또 확장이 된 겁니다. 어쨌든 기계를 돌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투자자 입장에서 체크하고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바로 골판지입니다. 왜 이렇게 잘 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젠슨 황 CEO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담당 PD는 새벽 5시부터 3시간 동안 올 라이브를 다 봤다고 하던데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섹터 한 줄 평가하시면요, 전문가님. 네, 2차전지 반도체 쉬어갈 때 뭐다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네, 뭐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자, 우리 팀장님은요? 네, 투자자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해요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AI도 새로운데 그보다 더 새로운 걸 원하는 투자자들이죠. 자, 우선 전문가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장에서는 테슬라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어젠가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 저점이 작년 151달러였는데, 거기에 이제 거의 다가왔다. 그래서 좀 반등을 본다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어제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2차전지 쪽은 오늘 좀 반도체 쪽이 GTC 2024의 어떤 재료가 좀 소멸이 좀 되면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전고체 쪽이 좀 어제 강했기 때문에 그쪽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네네. 오늘 동시효과부터 제가 봤는데 움직임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도 제가 보기로는 그러니까 GTC 2024에서 뭔가 특별한 게 좀 없습니다. 네. 예,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조금 애매하고요. 예측이 되게 잘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안 나올 정도로 예측이 잘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2차전지 반도체 안 가면 로봇이 튀어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로봇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면이라고 해서 이제 감속기 자동차 부품 쪽인데 그 종목도 이제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면이 이제 IPO가 이제 있고 이제 상장을 하고요. 로봇 관련주.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웨어러블 관련해서도 이 로봇 관련주가 상장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삼성 주주총회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사회이사로 후보가 조혜경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로봇공학,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제 경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사회이사 지금 후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일정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 레인보우 그분이 로보틱스 사회이사로 들어가면 로봇 쪽에 더 힘을 준다. 맞아요. 그런 얘기죠. 네. 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삼성 로보틱스라고 이제 사명 변경 이야기도 그렇죠. 막 네. 나오고 막 이슈가 계속 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예. 예, 그리고 미리 또 이제 더 빨리 인수한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 우리 방금 PD님께서 또 이제 보여주셨는데 또 로봇도 이제 GTC에서 나왔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저런 것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저게 실제로는 지금 보도가 안 됐어요. 근데 저희 담당 PD는 네. 새벽 3시간을 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를 지금 따서 보여주는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네. PD님. PD님께서 저도 자료를 기사를 찾아봤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PD님께서 저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짓말한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예. 짚어줍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슈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특히나 삼성 로봇 쪽이 좀 강세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GTC 2024에서는 블랙웰 기반 새로운 플랫폼이거든요. AI 칩의 새로운 플랫폼인데 네. 그게 이미 또 어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새로울 게 좀 없다 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로봇 쪽이 좀 우리 지금 GTC 2024 이슈도 있고 네. 삼성전자의 어떤 이슈 그래서 오늘 삼성 쪽이 좀 삼성 로봇 쪽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흐름인데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쪽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20일 날이 있는데 그거 이후로 4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조금 공백이에요, 반도체가. 그렇군요. 이제 올 게 없습니다. 좀 네네. CXL 관련해서 26일 memcon 2024가 있긴 있는데
그때에 조금 조정이 있죠. 좀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4월 1분기 실적 발표의 기대감으로 4월부터는 좀 이제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가 좀 목요일 새벽인데 네. 아무래도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파월 발언이나. 많이 예상하고 있죠. 네, 그래서 차라리 그때 기술주의 어떤 조정이 네. 우리 매수 기회가 아닐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천천히 지금 장이 오늘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네. 로봇이 이렇게 틈새 시장으로 치고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로봇 관련해서 뭐 오늘 종목들이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게요. 삼성 쪽도 있고 뭐 로보스타나 로보티스 같은 뭐 LG 쪽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포스코에서도 또 이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포스코에서 이제 고로에 이제 AI 로봇이 또 투입된다라는 이슈도 있어서 관련주는 산업이군요. 예, 뭐 유로메카 쪽이기도 한데 네. 로봇 쪽도 뭐 이렇게 지수가 좋지 않은데도 좀 반등이 나오는 거 보면 좀 강해요. 예, 차트적으로도 강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삼성의 어떤 이슈가 지속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내리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또 따라가시기보다는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이렌시스는 이제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문가님 말씀대로 주도주가 쉴 때는 틈새 공략, 로봇으로 좀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내려갈 때가 기회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자, 손여로 팀장께서는 맞아요. 이게 항상 새로운 걸 원합니다. 근데 별로 새로운 게 방금 좀 없다고 얘기 좀 나왔는데 좀 다시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PD님께서 새벽 5시부터 보셨는데 네, 전 동시 통역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보시는 거라고. 예. 이 반도체랑 당연히 AI 반도체는 뭐 CXL, 온디바이스 AI, HBM 이쪽이 갈 거다 생각했는데 정작 간 것은 로봇이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개장 방송도 우리 토마토 증권도 개장 방송을 보거든요. 우리 상정 앵커님 진행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동시효과랑 개장이랑 흐름이 달랐단 말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투자분들은 일단 뉴욕 시장에서 훈풍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올해 국내 시장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동시효과에서 반영이 된 거고 하지만 다만 아쉽게도 이 GTC 2024를 통해서 별다른 것이 없었다라는 투심이 그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을 매도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열렸으니까 뉴스들이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국내에 도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때 이제 뭐 HBM 뭐 발표, 뭐 새로운 블랙롱 발표. 근데 이제 로봇이 반려 로봇이 맨 마지막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것들이 퍼지면서 지금 로봇주들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약간 갭상승에서 시작했다가 9시 15분부터 슈팅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이미 나온 거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대비할지 된 게 아니고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건 식상해, 로봇이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점점 그런 얘기가 나와. 이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네. 반도체에서 부정적인 얘기는 제일 먼저 했어요. 네, 맞아요. 저저번 주에 맞아요. 퍼 420 얘기하면서. 근데 정작 이제 뭐 소문난 단체 먹을 게 없나느니 뭐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올 거는 이번 주에 말씀하신 분들은 뭐 저한테 와서 한 수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이런 것들 우리 투자분들께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러면 반도체가 부담이 되고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고점이다 보니까 지금 이 가격보다 약간 기간 조정 주면서 다시 살 수 있는 모멘텀을 기다리고 싶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반려동물이 나오면서 로봇 좀 보니까 기술적 위치 괜찮네. 아직 뭐 일간 변수 안 나왔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천천히 사모으고 있네. 그러면은 삼성 주총이 내일 오전이니까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들어갈까? 그러다 이제 에브리봇은 뉴스가 없는데 에브리봇이 이제 AI를 탑재한 로봇 관련 뉴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에브리봇이 있어요. 2등으로 쫓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이제 뭐 로보티즈나 뭐 현대 무벡스나 두산 로보틱스나 뭐 LIG 넥스원이나 이렇게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제 뭐 SPG나 SBB테크, 뭐 RS 오토메이션처럼 감속기 관련으로. 그래서 로봇 섹터는 일단 반도체도 저도 전문가님처럼 반도체 끝이 아닙니다. 일단 쉬어야 돼요. 근데 쉬는 기준은 안타깝게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통은 한 이틀, 3일 쉬고 반등이 나왔는데 사상 처음으로 5일째 쉬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더더욱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끝난 건 아니다. 근데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로봇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수급이 괜찮다. 그럼 저는 차라리 로봇주를 매매를 하겠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은 이미 시세가 10% 이상 나왔으니까 아무리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매매를 난 주식 투자 한 중수 같아 라고 하시면 이제 일단은 SBB테크나 SPG는 정말 매매 못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나는 매매를 적당히 해 라고 하신 분들 이제 대기업과 관련 있는 로봇주부터 매매하고 감속기로 넘어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그
매매와 관련해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팀장님도 오를 때는 좀 따끔하게 얘기하시고 내릴 때는 또 강조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십니다. 반도체는 역시 내릴 때 마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쪽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쨌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체크하죠. 자,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하시면요. 네, AI 시대 최고의 에너지는 원전이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제일 효율이 세죠. 자, 그리고 팀장님은요? 네, 밸류 체인을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신 건지 좀 하나씩 들어보죠. 밸류 체인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번 주 구리랑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에 대한 좀 후속판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아쉽게도 저번 주랑 오늘이랑 수급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비슷비슷한 거죠. 종목별로 옥석이 구분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적인 중립이기 때문에 원전의 중요성을 좋지만 이제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환경오염, 뭐 님비, 그다음에 정치권 싸움, 이걸 뭐 신재생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원전이 아닐 때는 이제 화석 연료로 가면은 화석 연료 같은 경우는 부피가 커요. 그래서 효율을 따진단 말이죠. 환경오염도 어떤 우리가 대기 오염이나 이런 것들은 화석 연료가 세고 원전 같은 경우는 방사선 때문에 인체에 바로 피해를 준단 말이죠. 근데 장점은 뭐 화석 연료는 뭐 기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원전 같은 경우는 기술 난이도가 높고 그다음에 어떤 일정한 작은 에너지로도 더 많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건 원전입니다. 그다음에 화석 연료 같은 거는 이만큼 석탄을 퍼부어도 에너지가 얼마 안 나오는 이런 것들은 딱 과학적인 분야에서 장단점을 나열해드린 건데 우리가 그럼 이거를 어느 쪽을 갈 것이냐. 장단점 따로 있는데 화석 연료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세일 때가 있고 원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대세일 때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원전을 선호하는 분들이 대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투자 포인트를 갖춰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에너지원은 화석 연료보다는 원전 쪽으로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 쪽의 인프라 교체 수요로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럼 이 전력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선이 필요한데 이 전선 구류로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 일련의 밸류 체인이 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저번 주와 달리 이번 주에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이 관련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저번 주 이어서 오늘까지 천천히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HH현대일렉트릭도 그래요. 그래서 저번 주와 오늘 마찬가지로 매수 의견이지만 만약에 저번 주에 매수하신 분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를 샀다. 그러면은 한 3에서 2% 줄이면서 하루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저는 성장성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AI를 안 할 겁니다. AI를 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AI 전력 소요를 커버치기 위해서는 신재생은 당연히 안 되겠죠. 화석도 안 될 겁니다. 그럼 원전으로 갈 건데 이제 뭐 치고받고 싸우겠죠. 뭐 원전 설치할 거냐, 어디 설치할 거냐. 뭐 근데 뭐 구리 가격이나 우라늄 가격이 오르니까 관련 종목들은 우상이 할 겁니다. 근데 외국인은 단기 차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줄이는 관점, 이제 막 매수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한다면 좀 눌림목 관점을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좀 기관적으로 변화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얘기하시면서 비중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님께서도 한 줄 평과 관련해서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나 이제 기술 같은데 이제 들어가는 전력이 기본 우리 일반 웹 서비스보다는 거의 10배 이상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생성 AI 보셨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생성보다는 60배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 전력 공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번에 뭐 삼성전자도 저희 여름에 그때 블랙아웃 해가지고 그때 대규모 정전 났을 때 뭐 하루 손실액도 뭐 몇십억, 몇백억이라고 그때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쪽도 안정적인 공급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33년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전력량이 전체 전력량의 10.8%에 달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전력 확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낡은 변압기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엄청나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전선주들도 이제 후발주로도 상당히 뭐 강세였고 다시 이제 원전 쪽으로 좀 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이번에
SMR 소형 원자로 관련해서 예, 뉴스케일 파워가 미장에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20%대 급등이 나와서 요거 뉴스케일 파워 요거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저희 또 봤거든요. 저희 투자클럽도.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봤었고 예, 뉴스케일 파워에다가 2019년에 보니까 580억 규모 지분 투자했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800억을 2021년도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분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뭐 여기 우진엔텍인가요? 관련주가 우진엔텍이 오늘 상당히 급등이 나왔다가 내렸는데 저희 그래서 이 두 종목 정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아무래도 미장에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유력 주자인 우리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도 SMR 쪽을 이제 좀 밀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오늘 뭐 상당히 강세인데 아무래도 반도체도 좀 밀리고 해서 저는 오늘 제조업 쪽으로 좀 봤었거든요. 이런 조선이나 아니면은 원전 쪽 괜찮았는데 SMR이 뭐 강세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원전을 좀 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한 모습인데 근데 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좀 오늘은 강하게 쳤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다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미국 대선 어떤 테마이기도 하니까요. 시총 차이인가요? 어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하고 우진엔텍을 말씀하시는 아, 맞아요. 예.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테마주적으로 좀 강하고요. 최근 신규 상장에서 좀 강세 오른쪽 상당히 강했었고 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조금 실체가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진엔텍도 당연히 뭐 원전 관련주이기도 한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어떤 우리 뭐 이제 앞으로 이제 폴란드나 이제 체코 이제 원전 어떤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일정이 계속 좀 이어집니다. 6월 말에 이제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시면 되겠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원래는 이번에 나와야 되는데 총선 이후로 좀 미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4월 총선 이후에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원전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내려오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1번 이슈와 2번 이슈 관련해서 두 분께 아주 단답으로,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저전력 반도체도 오늘 엔비디아에서 공개를 새벽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원전까지 갔는데 이것과 관련된 투자자들의 매매 전략은 그냥 계속해서 짧게만 가는 게 좋다 나쁘다 요 정도 단답으로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전력 반도체 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도 이슈는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저는 다시 한번 갈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간다. 네. 팀장님은요? 저는 눌림목 공략 이후 단기 스윙 관점, 중장기는 좀 지양을 하고 있고 지양.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중장기보다는 단기 스윙 관점으로 치고 빠져 하는 그런 매매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슈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골판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 골판지 관련된 종목들 투자 매력도는 얼마나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줄 평요. 네, 이제는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매매고요. 우리 팀장님은요? 네, 야수의 심장 필수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리고 좀 은유적으로 같은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조국 관련주로 뭐 상당히 상승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아, 그러네요. 사회이사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금 엮여있군요, 또 그렇게. 예, 조국 관련주로 좀 가는 모습이에요. 요즘 뜨겁잖아요, 조국. 네,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대형 포장이 가니까 뭐 그 테린 포장도 상승이 좀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흐름도 있는데 제가 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네. 지난번에 그러니까 2주 전 기사인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미국의 골판지 박스 경기 침체가 끝나간다는 관측이 2주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찰스 슈왑에서 이제 골판지 박스 수요가 10% 넘게 줄어든 이후 작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경기 침체의 어떤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 네. 감소가. 근데 수요가 좀 늘고 있어서 뭐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거 알리익스프레스의 어떤 진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저희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관련주인 뭐 CJ 대한통운하고 그다음에 이제 NHN KCP 한지는 오늘 조금 약한 모습이고 약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늘 좀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술주 안 가니까 이런 좀
그 중국 네. 쇼핑몰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조국의 어떤 이 비례정당 네, 관련해서 지금 비례정당 관련해서 국민의 미래가 31.1%인데 조국 혁신당이 지금 26.8%로 2위를 지금 하면서 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지금 누릅니다. 18%인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싫다고. 그쵸?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제 의견이 아닙니다. 예. 맞아요. 조국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예, 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은데 어떡하나 해서 중도표를 좀 흡수하는 느낌이에요. 예,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준석 신당도 좀 지금 이낙연 전 대표랑 좀 깨졌잖아요. 예, 합당했다가 좀 헤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색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쪽에서도 좀 이제 표가 나오고 네. 그런 모습.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국힘에서 뭐라 그랬냐면 20대 지지율이 0%다라고 이게 조국 혁신당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는데 오히려 이게 좀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얘기인 거죠. 예, 네. 그래서 화천기가 아무래도 상당히 강세인데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화천기공 같은 종목들이 좀 테마 확산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화천기 같은 경우에는 뭐 라운드 피겨로 해서 거의 1만 원 정도 거의 뭐 찍는 그런 흐름인데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테마도 확산되고 있어서 이제 트레이딩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테마 보신다면 이제 내려온 거를 이제 보시는 전략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안 그래도 뭐 이재명 관련주인 뭐 에이텍 그다음에 뭐 우리 동신건설도 최근에 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이제 저희가 예상치 못한 후보의 그런 그렇죠.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쪽 조국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앞으로는 좀 조심을 좀 하시고 만약에 보신다면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제 의견이 아닙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거 그냥 듣고서 얘기한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정치와 유통을 섞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판지인데요. 자, 팀장님께서는 또 야수 얘기 나옵니다. 이게 또 조심하자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이 세상에 참 다양한 테마가 맞지만 저한테 안 맞는 테마 몇 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교육, 저출산, 정치. 그거 나오실 때마다 꼭 그거 하네요. 저는 이제 당연히 여기 선배님들 계시는데 뭐 총선이랑 대선을 두세 번밖에 참여 안 해본 제가 뭐 아, 예. 정치 관련 논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사실 정치만으로 옳은 거는 저희가 어떤 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적과 연관성을 체크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알리나 테무가 나왔을 때는 유통 관련 종목들 실적이 잘 나왔고 이 포장 관련 종목들은 코로나19 시절에 엄청난 실적 향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기고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면서 이 기고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 재지 관련 종목들은 업종 대비 일부 고평가 영역에 있는 수준에 갔습니다. 예전에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에는 저평가 영역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주가도 오르고 실적도 올라오다 보니까 퍼가 올라간 상황. 그 상황에서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업종 대비 고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줄 평을 야수의 심장을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변동성이 나왔을 때 이 변동성을 외국인과 기관이 만든 것이 아니고 개인 투자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중립 이하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사실 이 어떤 테무가 약간 이 변동성이 30%,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 나누신 어떤 정치 관련 뉴스가 70%의 그 수급을 정도 비율. 갖다 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 관심 종목으로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게 태림 포장이랑 대형 포장이랑 화천기계는 매매 관점으로 난 골판지를 매매하고 싶은데 정말 손절을 너무나도 못해 라고 하시면 그나마 저평가 영역에 있는 뭐 대림재지나 뭐 아세아재지 뭐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세 분이 정치 얘기 안 한 거 알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난 관련주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뭐 부방이나 극동력 오히려 반사 수익을 좀 가져가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전문가 영역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적 위치 괜찮고 네네. 유가 오르고 있고 외국인이 사고 있는 부방이나 극동력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중이 3대 7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어쨌든 조심하자는 관점이니까 또 따라가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플로우는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